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의 랑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실제로 최근에 딱 그날에 있었던 내용들만 한번 쭉 들고 와봤어요. 자,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요,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24년도 2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된 물건들이었고요. 그리고 24년도 2월 20일 다 이번 주죠. 실제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먼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거냐면 입찰자 수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거예요. 입찰자 수. 월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재매각 물건에 2명 입찰했어요. 금액대는 4억대인데 감정가가 3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자, 요거는 3억대인데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4억인데 3억의 낙찰을 받았고 다 5명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6,600만 원인데 14명 들어왔어요. 야, 차이가 크다, 그쵸? 차이가 큽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억대짜리인데 7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1억대인데 몇 명 들어왔냐면 17명 들어왔네요. 야, 왜 이 물건이 많이 들어갔을까? 왜 상대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날짜를 다르게 보는 건 큰 의미 없어요. 그 당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선명할 거예요. 왜 이 날짜에는 이 물건은 많이 들어갔고 왜 이 날짜에는 분명히 캐슬 골드파커라고 하는 황금동의 아파트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많이 들어갔을까? 투자자가 많다는 거예요. 혹은 적은 금액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적어 보이잖아요. 얘는요, 뭔가 잘못하면 이럴 게 많아. 하기도 힘들 거고 금액대가 크니까. 근데 3억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정말 딱 어떤 금액을 다 노리냐면요, 1억대 밑에 것들. 사람들 다 이거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어제 딱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요게 몇 명 들어왔죠? 14명 들어왔거든요. 최저가 기준으로 200만 원 손해보는 금액이었어요. 지금 매물 최저가와 낙찰받은 가격을 비교하니까 야, 200만 원 손해보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CG 6차 태왕 리더스, 요게 7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빼고는 CG 프루지오는 호가 기준으로 9천만 원 차이 났고요. 그리고 보성 성종은 6천만 원 차이 났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물건 받은 게 1층이기 때문에 14층보단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에 진행됐던 물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슬 골드파크 7명, 8명 들어왔다, 그쵸?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 정도 최저가보다 싸게 받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1층이죠. 낙찰받은 물건은 8층이고, 그럼 얘보다는 당연히 더 받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보수적으로 3천만 원 차이이고요. 영천 보성 스타팰리스라는 거, 1억대 물건이에요. 물론 그 주변에 나름 살기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겠지만, 우리 대구 사람들이 여기 알았을까? 몰랐겠죠. 경매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가보고, 괜찮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받아간 금액 보니까요, 매물 최저가랑 200만 원 차이 나요. 200만 원.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보통은 경매를 통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노리겠지만 돈이 안 되네. 돈이 안 되네. 야, 고민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흔히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경매를 공부해서 물건 보는 안목을 좀 기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한다거나 좋은 물건이 뭘까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자, 좋은 물건.
좋은 물건. 자, 맨 앞에 있는 남성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경매에서 좋은 물건이 뭘까? 잘 팔리고 싼 거. 잘 팔리고 싼 거. 잘 팔리고 싼 거예요. 잘 팔리고 싼 거예요. 거래량도 꽤 많은 물건이란 말이죠. 잘 팔리고 싼 게 경매에서 좋은 물건인가 진짜? 야,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아파트와 경매에서 좋다라고 하는 아파트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 실제로 가면 이런 풍경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야, 너무 많다, 그쵸? 너무 많아요. 입찰자도 너무 많고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랑부풀에서 받은 경쟁이 적은 물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떤 물건들을 받게 되는가? 옥천이라는 곳이에요. 옥천. 들어본 적 있나요? 옥천. 우리 택배 같은 거 받으면 옥천 허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철길 바로 옆에 있는 두개동의 아파트예요. 270세대밖에 안 되는 거고 2002년식 구축이에요. 주변 인프라라고 하는 게 전혀 없겠다, 그쵸? 그리고 기차역 바로 옆에 있고 초등학교 거리가 여기 건너가야 돼요. 기찻길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쵸? 대구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억대 정도의 물건들은요 어디에 많냐면 성서, 용산동, 아니면 저 위쪽에 칠곡, 아니면 하원, 이 정도죠. 그런데 1억대 참 많은데요.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데는요, 살기 아주 좋은 곳들이에요. 광역시이다 보니까 1억대여도 매우 괜찮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 단위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 물건들이 1억대도 많으면서 정말 평소에 나라면 살기 싫다라고 할 만한 동네겠구나. 두 번째 물건이었어요. 우리 강사님이죠. 윤영님이 받았던 케이스들이거든요. 자, 이게 딱 세 번째 물건이었나 그랬었어요. 세 번째. 지금 봐볼게요. 천안에서 가장 중심지를 요 왼쪽 위에 있는 불당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 쭉 타고 들어오다가요, 국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거를 지형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주변이 다 산이에요. 산에 아파트 단지만 1000세대가 있어요. 야, 보통 우리가 대단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긴요, 나 홀로 대단지예요. 정말 인프라가 없는 곳에. 두렵겠다, 그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옥천, 다산 금빛이라는 아파트는 8억 1천에 받아서요, 9억 3천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의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던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천 동우, 아까 천안 산속에 있던 아파트는 1억 900에 받아서 1억 2,500에 팔았습니다. 1개월 정도 걸려서 1,500만 원 버셨고요. 그 다음, 아까 예시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2천만 원 정도 수익 보셨고, 이건 공매 물건이었습니다. 야, 요거는 좀 오래 걸렸다, 그쵸? 사실 이런 건요, 운이에요. 운이 어디서 좋아야 되냐면 명도가 제일 갈림길이에요. 명도가 운이 좋으면 이렇게 2개월 안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거고요. 명도가 운이 안 좋으면요,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명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끝에 가서 이 과정들이 매우 어려웠겠지만 끝에 가서 뭘 남겨야 되냐면 돈을 남겨야 돼요. 끝에 가서. 아무리 쉬워도 돈을 안 남기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초보일 때는. 왜 그러냐면 허용할 수 있는 실패는 계속 허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명도가 잘 안 풀린다. 이거는 허용해야 되는 실패인 거예요. 예상 가능한 리스크니까. 그런데 잘못 받아버리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버린다 하더라도
결론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는 시세 조사에서 오는 거고요. 팔리지 않는 가격을 적정가로 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 경리 탈출반 혹은 그 뒤에 일상반에서는 아파트들 위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세 조사를 다 시켜요. 다 시키고 마지막 적정가까지 뽑는 거 있다, 그쵸?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가까지는 적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1대1로 개인 카톡을 받아서 제가 같이 시세를 잡아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시세 조사를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다 틀려요. 다 제대로 못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보는 시야가 좁다라거나 전반적인 흐름을 또 읽는 게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할 거니까, 혹은 부동산에 한 군데 물어보고 맞네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저까지 적정가를 잡습니다. 결국 낙찰은 운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입찰 횟수를 늘리는 게 관건이에요. 입찰 횟수를 늘려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입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찰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공매하셔야 돼요. 경리 탈출반을 통해서 공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가르쳐 드리고요. 원리적인 부분은 어차피 똑같다 보니까 충분히 금방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리 탈출반의 목표는요, 그 한 달 안에 한 건 낙찰받기예요. 낙찰받기. 내가 아직 경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왜? 큰 돈 내고 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내가 방향성을 잡고 오셔도 좋지 않을까. 그럼 조금 느긋하게 하고 싶다면 경리 탈출반보다는 아파트 투자반에 먼저 준비를 해도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요, 경매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경매하는 방법은 그냥 유튜브 보시면 돼요. 책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와서 배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당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필요한 지식들을 2주 안에 쌓고, 그 다음 2주는 최대한 우리가 입찰을 많이 노려보면서 경험 쌓기 위주로 나아갈 겁니다. 경리 탈출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